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내면 확장하는 것, 관찰자가 되어 마음 확장하는 거, 중요성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면서 그때 두 권의 책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그것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었던, 그렇지만 궁금했던 그런 현상, 어, 초능력 같은, 아니면 이런 게 가능해? 하고 좀 아리송했던. 그런데 이제 마음을 확장이 이제 너무너무 끌리고 있는 이 와중에 내 삶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 두 책을 다시 정확하게 다시 그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무탄트 메시지에 나오는 정말 정말 신비한 그런 일화랑,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는 이제 이 프랭클 박사가 경험했던 어떤 일화가 이 마음 확장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찾아봤어요. 무탄트 메시지는 집에 있었던 책이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몇 년 전에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던 책이어서 요즘 이제 도서관 문을 안 열어서 제가 이걸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부분이 어딨지 하고 찾았는데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마치 펼쳐주기를 기다린 것처럼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마음의 문을 열면 이 신비한, 책에 나오는 이 신비한 일화가 다 가능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음 확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얼마나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이 죽음의 수용소의 앞부분에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이제 이 프랭클 이 정신과 박사거든요. 이 박사가 어떤 일화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옥에서 그 수용소에서 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 손상을 덜 받을 정도로 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참혹한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그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딘다는 거예요.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그리고 자기 또한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일화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박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수용소 생활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어떤 도피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노동을 하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그런 쪽으로 현실을 빠져나와서 그런 풍요로움과 영적인 어떤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화예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들이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 아침 일찍 이제 그 일터로 가는 거예요.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그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옆의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이지 마누라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자 아내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추운 빙판 넘어지고 뭐 서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는 동안 모두 아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작가도, 이 박사도 그때부터 이제 온통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이게 이제 이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인 어떤 세계로 간 건데, 저는 이게 이제 마음이 확장되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가혹한 노동을 견디면서도 마음은 이럴 수 있구나. 몸 안에 있는 마음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마음은 이 내 몸 안에 있어 라고 한 그 마음은 뭐 채찍을 때리고 뭐하고 시끄러운 소리에도 그 마음을 뭐랄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감정은 막 흔들릴 텐데, 지금 온통 그 생각 안에서, 여기서는 마음 얘기는 덜 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고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도 느끼고 하면서 이제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마음을 확장한 상태에서 이 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제 다음날 또 배숙으로 또 가서 일하면서 얼어붙은 땅이 곡괭이 끝에서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러다 불꽃이 일어났다. 모두들 말이 없었고 머리는 마비돼 있었다. 그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영상에 매달려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서야 깨달은 것인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마음을 확장하고 그 확장된 마음 속에 사랑이 있다면, 더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의 굳건함,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혹독한, 굉장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수용소에서의 그 강제 노동을 버티면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는 그 어떤 아내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하는 걸로 표현됐지만, 이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면의 신성함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후부터 이 작가는 계속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면 세계를 극대화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확장된, 이들은 굉장히 순수한 부족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그런 순수하게 텅 빈 공간일 텐데, 그럴 때 각자 개개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 공간이 서로 중첩되면, 우리가 이제 무탄트인 우리가 보기에 초능력이 있나 보다 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한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의사 입장에서예요. 아침 먹고 뭐 이렇게 동쪽을 향해 뭐 이렇게 기도도 드리고, 아침 일찍 기도 드리고 했는데 또 이제 몇 시간씩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족의 어른이 걸음을 멈추고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천천히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오타라는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부족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오타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타가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보다 일찍 떠난 젊은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기는 캥거루 한 마리를 잡았는데 꼬리를 잘라도 되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그들이 사막을 이동하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텔레파시를 이용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었다.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30km나 떨어진 사람과 메시지가 오가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은 왜 캥거루 꼬리를 자르고 싶어 하죠? 오타가 말했다. 캥거루의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꼬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는 지금 몸의 상태가 몹시 안 좋기 때문에 그 동물을 손쉽게 옮길 수가 없답니다. 캥거루가 자기 몸집보다 더 크다는군요. 왜 몸이 안 좋으냐고 묻자 오타가 설명했다. 도중에서 어떤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오염된 것이었는지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얼굴에서 비 오듯 땀이 흐르고 있다는군요. 아까 부족의 어른이 그냥 걸음 멈추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내밀고 이게 흔들면서 이게 다 멀리서 떨어진 곳에서 보낸 메시지를 이만큼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무언의 텔레파시로 응답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행 중단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오타가 말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커다란 동물이 도착할 것이니까 잠시 후에 사람들이 큰 구덩이 파기 시작했고 주술사, 여자 치료사 지시에 따라 약초를 갖고 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아까 더러움을 마셔갖고 몸이 안 좋다는 그 사람이 캥거루를 갖고 올 테니까. 그런데 2시간쯤 지나자 아침에 그 젊은이가 거대한 캥거루를 짊어지고 야영지로 걸어 들어왔대요. 캥거루 꼬리가 잘려지고 배를 갈라 창자도 빼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정말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픈 게 분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되어 있던 주술사, 치료사들이 치료해 주는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텔레파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오타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오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 원주민 중 한 사람이 도시에 가서 당신들이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다이얼을 돌린 뒤 멀리 떨어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원주민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텔레파시 이 부분을 누가 믿겠어요? 이제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하면 저도 이제 이게 이 부분에서는 거짓말 같은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 궁금하다. 이제 그 부족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었는데 사람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전달한다면 문자와 언어의 차이가 대화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무탄트들은 남에게 감춰야 할 것, 거짓, 상처, 슬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마음을 확장하고 그 아픈 내가 알고 있는 아픈 누구한테 가서 그냥 빛의 상태로 가서 힘내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이런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왔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마음이 텅 비워지고 한다면 제가 거짓과 뭐 이런 그런 내 감정, 내면 아이를 이렇게
이해해서 내면 아이가 다 흘러간다면, 내 마음이 텅 빈다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목적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겠구나. 그 기도가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열어놓는 것 해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을 연다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어떤 책에서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종교에서도 결국에는 요즘 이게 자꾸 쏙쏙 들어와요. 여기까지 너무 많은 지금 또 말을 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1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부랴부랴 100명 감사?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찍습니다. 안녕.